세계가 중국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됐으니까 우리 한국이 중국하고 거래가 앞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게 중국이 저렇게 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뭐가 오냐면 IMF 사태 같은 그런 게 올 수가 있어 앞으로. 그래서 그걸 경제 전문가들은 몰라 잘. 이 중국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돈을 가져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야.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돈을 자기들이 원할 때 가져갈 수가 있어. IMF를 오게 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중국 위안화로 우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뭐 이래서 하면서 자꾸 이래서 이러다가 중국의 문제가 딱 정권이 불안해진다거나 문제가 딱 오면은 우리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돈, 중국하고 관계된 모든 돈이 스톱돼. 그렇겠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돼버려? 갑자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야. 그때 금융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금융 대란과 중국이라는 금융 대란에 하나 더 봉착이 되어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일본의 엔화가 쇼를 많이 벌렸잖아. 그래 안 그래? 계속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우리 경제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맞죠? 그래서 세계 경제는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 돈 가지고 지금 돈을 중국이 기축통화를 했다는 이유는 중국이 돈이 없으면 해외 빚을 중국의 시진핑이가 찍어라. 그러면 몰래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찍었는지도 몰라. 지금 미국 달러는 노다지 몰래 찍어. 그럼 그 찍어서 자기들 빚을 갚아버려.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찍어서 살아가는 나라야. 전 세계에. 그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았는데 그 돈이 돌아다니면 인플레가 될 텐데 그 돈이 전부 어디 가는 거야? 지하로 들어가 버려 달러는. 집에 돌아다니는 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지원해도 빚을 갚아도 돈이 안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미국이 망했다 그럴 때는 그 돈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거야. 중국 돈을 우리가 의지하다가 중국 돈을 막 집에다 재놔. 근데 중국에 갑자기 뭐 민주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천안문 사태에서 막 시진핑부터 모가지가 댕강댕강 날아가고 단도대에서 그냥 인민재판회가 날아가 버리고 중국이 민주화가 돼가지고 지금 리샤오반 그 변호사 있잖아. 누구요? 중국의 유명한 변호사 있죠? 변호사 있잖아. 그 변호사가 중국의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 들었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오면은 갑자기 그동안 발행된 화폐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어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위험이 중국 정부는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그걸 샀다가 그냥 나중에 중국 돈을 달러인 줄 알고 막 가지고 있다가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몰살되는 거야. 이 재채기가 뭐냐? 중국의 지금 공산당이 얼마나 부패해서 그래요. 그 지금은 시진핑이가 그나마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 하는 젊은 애들이 공산당을 원하냐? 아니야.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 거기에 이샤오보라든지 이런 민주화 세력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 안 있어요? 얘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면서 중국이 민주화로 가는 날이면 우리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를 해가지고 그걸 막아보겠다고 지금 공산당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 위기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원체 어려운 경제 용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중국의 시진핑의 유신 정책이란 말이야. 유신 알죠? 유신이라는 게 뭡니까? 혁명. 일본이 저렇게 발전된 거는 메이지 유신이 있었죠?
일본이 만약에 메이지 유신이 없었으면 일본이 없어. 저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이 일본을 유신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그 유신을 박 대통령도 유신해서 안 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을 했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불교도 종교도 유신을 해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유신을 한 거야. 카톨릭이 개신교로 유신해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불교는 한용운이 뭐죠? 근대 불교 유신 논. 한용운이가 근대 불교 유신론이라고. 에? 이 한용운이가 근대 불교 이 한영훈이 근대 불교 한국 불교 유신론이야. 근대를 한국어로 하면 되니까 한국 불교 유신론을 써가지고 한영훈이가 그 당시 불교가 대체성이었어. 일본 애들이 막 큰 절도 다 차지하고 장가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영훈이가 불교 유신론을 들고 나오면서 불교에서 정화운동이 일어나. 조계종에서. 그리고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한영훈이의 불교 유신론이 그냥 불교계를 확 뒤집어가지고 다시 장가간 중들이 해인사, 통도사 절을 다 뺏어가지고 다시 비구성들이 불교를 고려시대처럼 만든 거예요. 저 스님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교도 유신을 해서 살아남았어. 그런데 지금 중국이 경제를 유신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저거버거라는 사람 있죠? 햄버거 동생. 저거버거라는 사람이 무슨 유신을 했죠? 경제 유신을 한 거야. 맞아요. 이 사람이 저거버거가 자기 재산의 99% 맞아요. 99%를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99%를 기부하면은 이 왜 99%를 기부하냐면은 이 사람은 1%만 해도 돼. 1%만. 그 재산의 1%만 해도 이 사람 평생 이 1%에서 또 99%를 남겨놓고 죽어. 맞아요. 이 사람이 1%만 가질 수도 이 1%의 돈에 99%를 또 남겨놓고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걸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99%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나갈 게 90%야. 맞아요. 90%가 세금으로 나가니까 상속해줘도 80%가 세금으로 나가. 에라 그러면 세금에 걸리지 않게 그냥 99%를 기부를 해버렸다. 그러면 세금 나가 안 나가? 기부는 누가 앞으로 해? 자기들 이름으로 기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부 행위를 해. 맞아요. 응? 그게 세금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이걸 본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몇천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버려. 그럼 국가의 세금이 많이 거쳐 안 거쳐?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엄격히 제한해. 기부를. 근데 미국은 이걸 제한을 안 해요. 그냥 놔둬버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돈은 카인즈와 내가 한글로 쓸게요. 힘드니까. 카인즈 하이에크가 또 이거는 자본주의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거두들이야. 이게 지금 현재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막스 베버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나라를 부자 만드는 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를 이 만든 장본인들인데 요 사람들한테 뭐를 주장한 사람이 칼 막스 있어 없어요?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 그죠? 그러면 이 공산주의 만든 이 사람하고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지.
그러면 이 카인즈와 하이에크의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종말에 왔어. 자본주의는 이 칼막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돈은 뭐다? 수증기와 같다. 수증기와 같다. 왜 그렇죠? 돈은 여기다가 넣고 돈을 물로 불불 끓이면 돈이 하늘로 올라가 안 올라가? 부자들한테는 막 계속 가 돈은. 중산층의 재산이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전부 상류층으로 올라가 버려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류층의 재산은 또 재벌한테로 가버려요. 그래서 돈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싹 금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1%의 상류층이 미국 돈의 50%를 가지고 있고 5%가 미국 돈의 90%를 가지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만 정몽준이의 주식값 늘어난 것이 10몇 년 전에는 3천억 그랬어요. 지금은 5조, 몇 조, 막 3조 이러잖아. 이 늘어난 속도와 우리 재산이 늘어났어요? 중산층의 재산은 줄어들어간 거야.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전부 재벌 손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증기를 잡아놓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칼막스는 자본주의는 수증기와 같이 돈이 있는 놈한테로 계속 빨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거지가 된다. 보헤미안 전부 빚쟁이가 된다. 그래서 지금 중산주의의 돈을 재벌이 지금 거의 다 가져갔어. 그래서 중산주의들이 전부 은행에 빚을 지고 있어.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게 이대로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은행 빚 갚다가 골병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죠? 네. 어른들 자살률 1위, 학생들 자살률 1위. 그걸 여러분들이 예사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돈이 수증기라는 이 법칙에 의해서 달아나니까 그런 거야.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손바닥을 박수를 치려면 강렬하게 자, 이 인체 모세혈관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뺨이 아니고 손바닥이야. 그럼 이걸 한번 쳐주면은 피부 색깔이 1%씩 좋아져요. 그 하루에 100번 치면 피부가 미스 코리아처럼 바뀌어. 근데 절대 인색하게 박수를 안 쳐. 네. 그래, 길을 지나가다가 얼굴색이 좋은 사람은 강의장을 많이 다닌 사람이야. 피부색이 좋아. 근데 얼굴이 시커멓고 막 빛이 안 나는 사람은 박수 안 쳐본 사람이야. 맨날 가서 자기 아내 뒤통수나 때리고 이런 사람이야. 에? 알겠어요? 박수 치는 걸 너무 인색하면 안 돼. 그러면 이런 구조를 내가 다 알고 이 자본주의를 지금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제인들이 머리가 IQ가 200 미만이야. 아무리 좋아봐야 150이야. 그러니까 IQ 430. 우주를 만든 IQ. 그 무한대 IQ를 말해. IQ 100하고 IQ 200하고 IQ 430은 이 IQ 이상은 없어요. 이 IQ는 이거의 1억 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 교보정권 차장 저 사람하고 내 IQ는 1억 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몸을 바꿔버려. 저 사람을 에너지를 빼버려. 저 사람을 몇 월 며칠 날 죽게 할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장수하게 할 수도 있고, 여자 같으면 이쁘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1억 배 되니까 이 자본주의의 병을, 이 사람들의 병을 미국은 이걸로 하다가 안 되니까 요걸로 하자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런데 나는 저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25년 전에 책을 써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을 때에 앞으로 중산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책 봐서 안 봤어요? 맞습니다. 봤죠? 네. 중산주의가 뭐예요? 중산주의는 자본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국민의 90%가 중산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상류층은 얼마? 1%. 상류층을 없앨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상류층 1%를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중산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빈민이 한 명도 없어. 왜 없죠? 왜 빈민이 없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 빈민이 하나도 없어? 잘 봐요. 한 개인이 우리나라 돈이 전주 7경이야. 여기도 내 경자가 들어가요. 이 경자가 한문으로 이 경자예요. 맞아요. 여기도 내 경자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체 재산이 7경인데
한 사람당 나누면 이 13억이잖아. 그러면 이 13억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권을 줘. 국가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식구가 5명이면 얼마야? 65억에 대한 채권을 넘겨줘. 알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제도라고? 국민배당제야. 국민배당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내가 대통령 되면은 여러분들 집으로 뭐가 오냐면은 정권이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정권이에요? 당신이 국가에 맡긴 돈이 5식구가 65억을 맡겨놨으니 65억에 대한 채권이 오는 거야. 어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채권은 연간 이율이 1%면은 1% 딱 정해져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1년에 6,500만 원이 5식구한테 들어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650이야. 아마 한 600 정도 되지. 그러면 5식구가 직장 다니다가 실업자가 되든 뭘 하든 살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딸 시집도 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배당제를 안 하면 계속 돈은 재벌한테만 날아가 버려. 여러분은 다 나중에 보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배당제를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텔레비 나와서 내가 국민배당제 실시한다. 모든 국민한테 당신이 국가의 재산 이만큼 가지고 있다. 딱 줘. 그러면 거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13억을 가지고서 혼자 부부가 26억이야. 그 26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투자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의 주주가 있어 없어요? 그래 그게 주권이야. 주권.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논아줘. 어떻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투표해가지고 금년에는 배당을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 수입이 국가가 수입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알겠어요? 네.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금년에 세금이 좀 적으니까 배당을 몇 프로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에.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배당을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국가에 여러분 잘 봐요. 강주에 문화예술회관이 큰 게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강주에 가서 그거 가서 구경하고 왔어. 그런데 이번에 또 5조 원을 들여가지고 예술회관 하나 짓는데 국제예술회관 5조 원이 들었는데 1년에 우리가 800억씩을 지원해야 되는데 국가의 세금에서 앞으로 5조 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전라도 강주가 그 5조 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될 때는 그 5조 원이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될 돈이야. 맞아요. 그럴 때 나는 무슨 회의를 하냐? 여러분한테 금년에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여러분한테 강주 이거 이런 데다가 이 돈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여러분한테 심사를 받아야 돼. 맞아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국회에다가 여러분의 대표가 국회의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국회에다가 이거를 강주에다가 이걸 할 거냐 이렇게 묻고 국민투표를 또 해서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서 이것을 쓰는 것을 가능하면은 배당으로 돌릴 거냐 뭐 이렇게 공사를 몇 프로 할 거냐 이래가 공사를 줄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국민의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여윳돈이 있을 때 그런 걸 짓자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국가의 세금이 엄청 남아. 그래서 지금 나라 살리면 국민배당제를 해야만 이 1% 상류층 5%한테로 올라가는 이 수정기 돈은 뭐다? 수정기죠? 이 수정기를 막을 수가 있다. 하여튼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빌리면 이 사람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이 사람 재산은 계속 줄어들어. 그러니까 자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자본주의 경제는 위험해. 그래서 이거를 경제를 유신하겠다. 그 저커버거가 이 경제를 유신하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유엔에서 아젠다 2030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유엔에서 발표한 아젠다 2030은 힘이 있어 없다? 없어요. 허경영이가 세계를 통일하기 전에는 이슬람 저 해결 안 돼요. 테러 해결 안 돼요. 저 아프리카 물 문제 해결 안 돼. 기후 문제 해결 안 돼. 술 담배 문제 해결이 안 돼. 결국은 내가 하늘에서 개입을 하게 된 거야. 그 우리는 종교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오직 세계를 행정적으로 바꾸는다. 그래 나면 여러분들이 그걸 그 체제만 한번 잡아주면 잘 굴러가. 우리나라의 폭력 시위는 어떤 정도로 갈까요? 우리는
국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